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명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선 명제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명제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짝수이다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알 수 있었나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홀수이다 라는 문장도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이 문장 역시 명제가 맞습니다.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명제입니다. 이는 짝수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이는 홀수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어서 여러분이 이것은 명제고 이것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 내용이 참이라면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인 명제라고 부르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x는 3의 약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명제가 아니지만 x의 값이 3이라고 정해지면 이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x가 2가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 지금 여기서는 x가 변하고 있죠. 이 x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명제 대신에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명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명제에 관해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를 선생님과 먼저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좀 더 배운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우선 첫 번째, x-2가 6보다 작다라는 것은 식이죠. 자, 그런데 이 식은 x의 값이 들어있어서 x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명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1번 x-2가 6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명제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8은 짝수이다. 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명제 맞습니다. 9는 3의 배수이다. 네, 이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명제가 맞습니다. 4번 역시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x가 들어있어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x가 1이다 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이면 1 더하기 3이 2보다 크다가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들어있어도 이것은 명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죠? 자, 다음 내용들을 배워봅시다. 명제 2는 6의 약수이다는 다음 두 조건은 x가 들어가죠? 네, p라는 조건은 x 플러스 2라고 하고 q라는 조건은 x는 6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가 2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조건을 화살표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명제가 됩니다. 이때 화살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화살표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P이면 Q이다 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가 명제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도 참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요런 모양으로 나타낸 명제의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X는 3의 약수이다를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가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들만 모아서 만든 집합을 우리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은 네, 이렇게 알파벳을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P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P도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고 Q도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제는 여기 참인 명제이다 라고 했죠. 자, 왜 참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명제는 두 개의 조건, 앞에 있는 x는 1이다 라는 조건과 뒤에 있는 x제곱은 1이다 라는 조건, 그것을 Q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P이면 Q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명제죠. 자, 이때 x는 1이다 라는 P 조건의 진리집합은 네, 원소가 1 하나밖에 없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x제곱은 1이 되는 요 조건을 Q라고 부를 때 Q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원소가 두 개 있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부등식보다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양인데 더 큰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이런 모양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P이면 Q이다에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정이라는 말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어떤 명제나 조건 P에 대해서 그 명제나 조건 P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P가 아니다를 기호로는 이렇게 명제 P 앞에 물결 표시를 해서 나타내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이면 Q라는 명제에 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자, 어떤 명제의 역은 무언가를 바꿔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명제의 역은 그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입니다. 자, P이면 Q이다에서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다 그랬는데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으면 Q이면 P라는 명제가 되겠죠?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계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명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의 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는 명제에서 가정은 무엇인가요? 네, 가정은 x가 4의 약수이면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x는 8의 약수이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이었던 x가 4의 약수이면이 결론이 되고 결론이었던 x는 8의 약수이다가 가정이 되는 명제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이 명제의 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에 있는 x는 8의 약수다가 가정에 온다면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바로 1번이 요 명제의 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제의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여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먼저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그것을 역 명제처럼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Q 앞에 물결 표시이면 P 앞에 물결 표시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대우 명제는 자리도 바꿔야 하고 부정도 해야 하니까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제에서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명제의 대우가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와 같은 진리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리값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 명제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고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에서 대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알 수 없을 때 대우 명제를 살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명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에 대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자리를 바꿔놓으라 그랬죠. 자, 정사각형을 부정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다가 되고 직사각형을 부정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것을 자리를 바꿔야 하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는 명제의 대우는 4번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제에 관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명제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명제의 역과 대우에 관해서 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우리 명제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 두고 명제의 역과 대우를 나타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한 자료는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로 가는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